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다행히 나름 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캔들상으로 보면 오늘 상승이 커 보이지 않지만 장중에 상승 사이드카 발동까지 되면서 종가상 코스피는 7% 정도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또 코스닥은 9%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간만에 답답한 체증이 좀 내려가는 듯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현재 지수 차트의 모양을 보면 또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하락한 것에 비하면 오늘 반등은 하루 상승폭으로는 크지만 단기 낙폭에 비하면 정말 뭐 반등이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장은 오늘 나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어제 만들어진 이 장대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잡아먹는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으면 충분히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캔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한 아주 짧은 단기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도 어제 장대 음봉으로 죽은 캔들에 3분의 2 이상 아니면은 완전히 잡아먹는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강력한 이 반등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전환형 캔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3분의 2 정도까지만 잡아먹었어도 좋은데 오늘 캔들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대략 한 절반 정도에서 절반을 약간 넘기는 이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상승 전환형 신호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거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큰 폭의 변동성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큰 변동성이 상승 쪽으로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도 크게 있겠죠.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전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다음날 우리 시장이 갭상승을 약하게 만들고 다시 힘없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의 이 지수 마감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반등을 해준다면, 양봉을 뽑아준다면, 단기 이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상승의 호재로 작용한 게 있었죠. 제가 어제 시장에서 환율에 대해 말을 하면서 환율의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자, 환율이 더 상승이 나오면 외환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 한미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체결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안정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오늘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정말 다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환율을 보시면 역시나 한미 통화 수합으로 인해서 환율이 아주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환율은 당분간 1250원 위로는 안 올라오는 게 좋고요. 1250원도 사실 높아요. 한 122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반등을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시장은 반등을 강하게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오늘도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들입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은 기관으로서도 거의 뭐 박앤세길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보면 기관이 싹쓸이 한 걸 볼 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5천억이 넘는 매도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유가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어제 유가가 반등을 좀 크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트윗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내가 관여를 하겠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가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우디한테는 오일 생산량을 줄이라고 요구할 거라는 것과 또 러시아에는 오일 수출 제재 방안을 강구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상하는 부분이지 요구하고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 또한 당분간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면서 주식 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재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새벽까지 움직임이 마감이 되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 아마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현재 캔들 모양으로 보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나, 그리고 또 유가의 아직 가격 회복이 안정화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큰 낙폭에 의한 단기 반등으로 봐야지 이게 지금 현재 강하게 바닥 신호가 나오고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미국 시장 마감과 또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들이 나왔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 큰 구간이죠. 삼성전자의 하락을 보면 정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 이 부각이 되는 자리잖아요. 거의 6만 2천 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현재 4만 2천 원까지 빠졌으니 삼성전자의 하락률도 고점 대비 지금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수보다는 좀 덜 빠졌지만 지수만큼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에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경우는 진짜 보기 힘든 경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는 경우는 저는 진짜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과거 차트 한번 돌려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때. 이때 한번 닿았어요. 자, 그리고 이 구간이 2011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때죠. 이때는 닿지 않았어요. 자, 그럼 과거에 여기가 닷컴 버블 때거든요. 자, 이때 닷컴 버블 때도 한번 닿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는 경우는 지금까지 2001년도 닷컴 버블 때하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이 금융위기 때 그때 두 번밖에 안 닿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단 거예요. 자, 이 자리는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엔벨로프 우량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우측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만도 사실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LG 이노텍이 이 우량한 주식이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 자, 이런 대형 우량주가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정말 보기 힘든 경우거든요. 근데 얘는 단기에 정말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좀 강하게 준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2조가 넘는 이 시가총액이 얘가 현재 구간에서는 1조 8천억인데 여기서는 2조가 넘었거든요. 2조가 넘는 이런 대형 우량주가 상한가에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매수 주체는 당연히 기관이겠죠. 자, 보시면은 기관이 그냥 싹 쓸어 담았죠. 예. 그러니까 오늘 대형 우량주들의 거의 수급은 이 기관들에 의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단기에. 자, 얘도 오늘 무려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단기에 음봉으로 그냥 장대 음봉으로 쭉쭉쭉 죽었죠. 예, 어제 같은 경우 얘도 마이너스 17%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려 장중에 23%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물론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근데 어제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12%예요. 저가가. 그러니까 어제 하락률보다 오늘의 상승률이 훨씬 강했다. 그리고 거래량도 터트리면서 오늘 이 종목을 쓸어 담은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살펴보면 얘는 외국인의 수급도 동시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기관이 아예 그냥 쌍끌이로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 소부장 주식들이 오늘 좀 상승 탄력을 강하게 키웠는데 전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을 보면 어제 시장이 하락을 크게 할 때 정말 속절없이 이 큰 하락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오늘 이제 반등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래도 실적이 받침이 되고 초극자회선 EV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파운드리 수탁 쪽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놈들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역시나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어떤 놈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고 단기 반등에 지나지 않지만 결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팬데믹의 확산에 이제 주춤거리는 이 진정화되는 국면이 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의 안정화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관찰이 된다면 분명 상승의 이유가 있고 실적이 받침이 되고 연말에 이제 들어가면서 또 내년이 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결국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신용잔고 잔액 추이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13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거의 10조에 가까운 신용 잔고가 있던 이 신용 잔고 비율이 17일, 18일을 거쳐서 오늘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까지 해서 아마 엄청 많이 줄었을 거예요. 단기 이틀 만에 10조에서 8조까지 떨어졌어요. 2조가 날라갔습니다. 자, 저게 과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 실현 매도로 나간 거는 아닐 거잖아요. 저거는 거의 100% 반대 매매로 나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제 19일과 오늘 20일에 걸쳐서 이틀간의 반대 매매 물량도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저렇게 단기에 빠르게 신용 물량이 줄었다라는 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저도 안 좋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단기 반등으로 약간의 상승을 줬기 때문에 또 환율의 안정화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이 탄력을 좀 살려서 월요일 날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나름 시장의 반등을 좀 더 크게 키워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쌍바닥을 만들어낸다면 바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감안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을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다행히 시장이 좀 반등을 강하게 나와줘서 좀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기분으로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에너지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